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월 5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 거래량 급감의 시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응도 불가. 부산도 지금 거래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점점 더 불안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제가 짚어드릴게요. 분양권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 한 3개월. 지금 3월 요거 4일자까지 조사, 3월 4일자까지 조사되었던 건데요. 이 시기 동안 분양권이 늘어났다. 분양권이 늘어나면서 피도 줄어들었다. 이 분양권이 늘어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먼저 나타나냐면 아파트 가격이 일부 조정받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분양권 매물이 늘어나고 분양권 피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분양권 피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아파트 가격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 대구에서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격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보시겠습니다. 부산 지역 최후의 보루, 지금 보합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세지수는 살짝 상승하는 정도. 구별로 살펴보면은 전주랑은 비슷해요. 전주랑은 비슷한 흐름. 매매 가격지수 지금 3주죠. 부산은, 대구는 1주간 보합을 거치고 바로 하락으로 접어들었는데 부산도 위태위태한 지경인데 근근히 버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세 가격지수 아직은 하락하는 지역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대구 어떤 지역은 0.01 이렇게 하락이 시작됐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심한 곳은 0.3까지 떨어져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가가 한 4억 2천에서 한 3억 4천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주간지수 하락률이 마이너스 0.3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부산 온천동이죠. 온천동인 거 맞나요? 레미안 아이파크. 네, 레미안 아이파크. 그쪽 지역 보면은 유사한 대구랑 똑같이 그런 현상을 겪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 부산 매수 심리 급격히 떨어져 있는 형태. 지금 조금 아직도 조금 잘려서 나타나네요. 표가 너무 커서 조금 잘려서 나타났는데 매도세가 별로 생각보다 안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량이 쌓이는 거 보면은 매도세가 강해져야 되는데 이 매수 심리라는 지표가 항상 좀 느려요. 좀 느리게 반응하지만 어쨌든 매물이 쌓이고 나면 결국에는 반영이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매수 의지수는 한 45, 47 그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거래량 살펴보시면 1월달은 1288건 굉장히 적었죠. 전년도에 반토막도 안 됐죠. 이번 달은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2월달 현재는 965건. 앞으로 실거래 신고될 수 있는 일수는 한 20일 정도 남아있어요. 그동안 하루에 한 몇 건 정도 거래될까요? 하루에 한 20건 정도 평균 잡아보면 400건 정도 더 늘어난다고 치면은 한 1300건. 전년 2월 달에 절반 정도. 1월 달보다는 살짝 거래가 늘어나는 것처럼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거래량 42건이죠, 4. 이 4라는 숫자가 나타나면 왠지 좀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보통 60대 정도 나와줬었는데 40대로 줄어들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대구도 한 4달, 5달 전까지는 거래량 제법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37, 8, 보통 38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던데 거의 매일 거래되는 신고 실거래 건수가 30건대에 머무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구는 거래량이 700건밖에 안 되거든요. 부산도 더 줄어들면은 1000건 아래로 줄어들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태, 이 흐름대로 간다면요. 자, 가격 굉장히 많은 하락. 3억 7,500만원 하락했어요. 쌍용 예가 오디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층수, 방향 이런 거 별로 고려하지 않겠어요. 일단은 넓은 평수, 대형 평형은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신고가를 나타내는 경향들이 일부 보였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야, 저거 층수가 낮아서 그래. 언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보면은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약 10% 정도 하락. 요거 한 7% 정도 상승. 그 다음 요건 뭐 보합 수준, 요거 보합 수준 이렇게 봐주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 큰 하락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자리 잡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격도 대다수 큰 하락 10% 가까운 하락들 나타나는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층수가 어떻고 방향이 어떻고 그런 이유 일일이 다 찾을 필요 없어요. 이거 하루에 4, 50건씩 그 이상 거래되고 한 달에 1000건 이상 거래되는데 저거는 예외야 이렇게 해봐야 한 20개, 30개 걸러지겠어요? 그거 거른다고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대 다수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뭐 보합 정도 수준 한 10% 정도. 요것도 요거는
한 30% 정도 하락했네요. 30% 정도 하락. 이 정도는 보합 수준으로 봐지고요. 거의 요거는 지금 낙폭이 조금 저 가격대도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 하지만 층수가 다 뭐 괜찮은 층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 낙폭은 적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낙폭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큰 것만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이 정도 살펴봤고요. 거래대금, 끝난 거래대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로 가고 있다. 거래량 2월달은 1월달보다 조금 늘어나는 형태. 하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요 시기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일부는 야 이거 대선 이후에 큰 기회가 올 거야. 요렇게 생각하시는 부류와 야 대선 끝나고 나도 시장은 불명확해. 앞날을 예측할 수 없어. 이 둘이 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2월에 비교적 거래가 1월보다는 조금 더 거래가 나아진 형태.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숫자도 절대 수치는 많지 않다. 3억 미만 저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6억 이상 거래 비중도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 하지만 열어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거래량도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 요거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분양권은 3건 거래되었고 신고가는 없었네요. 분양권도 큰 하락이 있었어요. 이거 도대체 얼마나 하락한 건가요? 거의 5억 가까이 하락했어요. 5억. 야 15억짜리가 5억 하락이면 이거 30% 넘는 하락이네요. 이거. 층수도 예전 층도 전고가 나타날 때 22층이었고 같은 22층인데 하나는 바다를 보고 하나는 벽을 보나요? 한 아파트는 바다 지하철역 가까이에 있고 하나는 또 멀리 있고 이런가요? 베이시티라는 거 보니까 바닷가 쪽인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한 낙폭을 보이고 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3월 4일 오늘 3월 5일이잖아요. 3월 5일인데 3월 4일자 거래됐던 것들이 바로바로 신고가 이루어져요.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때는 부동산 소장님들도 한꺼번에 몰았다가 한꺼번에 막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월말이 되면 갑자기 거래량이 확 늘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래가 굉장히 거래되는 족족 신고가 막 이루어져요. 앞에 아까 거래 가격도 제가 매매 가격도 짚어드릴 때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 일자까지 조금 세심히 더 살펴보신다면은 생각보다 거래가 가장 2월 후반부터 3월 초반까지 거래됐던 것들이 막 등재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 앞에 거래했던 것들 신고할 거리가 많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109건 중에서 16건이 신고가, 한 15% 정도 신고가. 이제 전세 지수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별로 이렇게 보세요. 전세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지금 하여튼 20년, 21년보다는 그때는 뛰어넘을 수 없고 예년 평균만 유지해도 양호한 상태의 흐름일 것 같다. 여기 신고가 요거는 5% 이내 범위면은 요거 갱신 거래구나. 근데 그 갱신이 아닌 것들 굉장히 많이 막 3억 가까이 차이 나는 거 1억 6천만 원, 1억 5천, 6천만 원 이렇게 하락되는 형태의 거래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갱신, 물론 갱신일 수는 있어요. 맞죠? 이 층수가 다르고 다른 집이기 때문에 갱신 거래일 수는 있어요. 이게 갱신 거래면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갱신 거래라면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심각하다. 왜? 갱신은 실제로 이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이사 사람 안 가요. 이삿짐 센터 힘들어져요. 인테리어 업체 힘들어져요. 가구점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 업종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것도 거의 한 3억 가까이 차이 나고 6천만 원, 2억 6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으면 이렇게 가격 차이 많이 날 것 같으면 사람 내보내지. 내가 산다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소송해가지고 소송 들어오면은 돈 몇백만 원 물어주고 말지. 전세금 훨씬 많이 받는 게 이득인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가 많다는 것은 생각보다 주변에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적다 하지만 나중에 매물 짚어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깜짝 놀라시냐면 갑자기 너무 늘어났거든요. 지금 제가 몇 페이지 보여드렸나요? 지금 3월달 거래도 있고 간혹가다 1월달 거래도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3월 4일 거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신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얘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 이 전년도 끝자락에서부터 이어서 보면은 하락 추세가 2021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을 받는 듯 했다가 2022년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흐름. 1월달, 2월달, 3월달 요런 흐름. 이때가 정말 피크였네요. 부산은 요때. 언젠가요? 작년 10월, 작년 가을에 거의 전세가 피크. 그러다고 갑자기 금리 인상 톡 하고 오니까 떨어지는 현상들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월세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월세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자, 평균 월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보증금은 좀 올라가는 이런 현상 나타날 거예요. 자, 월세 가격은 떨어졌고 이렇게 월세 가격은 떨어지고 보증금은 높아지고 결국 요 어딘가에 균형점을 맞추는데 그 균형점이라는 것이 월세 가격 한 60만 원에 전세가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0에 보증금 6천만 원, 요 정도 수준이 부산 시민들의 평균적으로 얻는 전세 가격이 되겠죠.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도 예년의 흐름만 도달해도 괜찮겠다. 20년, 21년 같은 영광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 매도 물량, 전월세 물량인데요. 이렇게 폭발하는 적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이때도 안 그랬고 이때도 안 그랬고 이 추석 지나고 나서 한번 삐쭉 올라간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한 주 내도록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잘 없었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36,000개나 매물이 연초 대비 20%나 늘어났어요. 거래 점점 안 될 거예요. 파실 분들 아직 기회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 대구와 부산의 시간이 평행하게 흘러간다면 3개월 후쯤 되면은 내가 정말 팔고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30% 하락하는 가격이라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금 혜택을 생각하면은 그게 더 이득일 수 있거든요. 누군가 나는 그렇게 안 팔 수 있어요. 근데 내 옆집에 있는 누가 팔아요. 기분 나쁘게 그렇게 팔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은 팔고 나가버리면 땡이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만 더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 전세 물량 늘어나는 게 갑자기 11,100개. 어제 10,000개로 올라섰을 때, 야, 토요일 되면 그래도 매물 좀 줄어들겠지. 10,000개 밑으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전세 매물 10,000개로 삐쭉 튀어 올랐어요.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 월세 물량도 살펴보시면은, 어제 살짝 올랐을 때, 야, 연초 대비 물량 넘어섰네. 한 4,900개 정도 되네 했는데, 5,000개 넘어서 버렸어요. 연중 최고치입니다. 연중 최고치. 전세 물량 연중 최고치예요. 매도 물량 연중 최고치예요. 아파트 가격도 최고치인가요? 아니죠. 이 수요와 공급, 이 매물이 늘어나면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자, 전체 임대 물량도 삐쭉 튀어올라서 15,000건이 넘어섰습니다. 전년 동월에는 전년 동월 동일을 찾아보면은 한 9,500건 정도 수준에서 15,000개. 이건 상상도 못할, 야, 5,000집이나 좀 있으면 비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이게 누적되어서 나타난다는 의미는 추후에 올해도 부산 한 2만 가구 정도 입주를 앞두고 있죠. 2만 가구 정도. 이제 좀 입주를 제법 했으니까 한 18,000가구 정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18,000가구 중에서 한 13,000개 정도는 혹은 한 12,000개 정도는 이렇게 매물이 전체 임대 물량의 매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부산 지역 방송 여기까지 찾아와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